안녕하세요, 머니스나이퍼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제목 주식시장에서 이기는 방법, 부제로는 지지 않는 게임으로 정해봤는데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처음 주식을 시작한 거는 대학교 1학년, 제가 전공이 경영이다 보니까 증권시장론 수업을 들으면서 주식에 대한 매력을 느꼈고, 당시 박현주 뮤추얼 펀드 그리고 현대 바이코리아 같은 펀드들이 유행했을 때예요. 근데 대학생이다 보니까 돈이 많지 않았죠. 과외에서 받은 돈 가지고 뭐 친구들이랑 쓰고 나서 남은 돈으로 종목을 선정하다 보니까 선정 방법의 어떤 기준이라든지 뭐 전문적인 공부가 전혀 없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 신문을 펼치면은 1부, 2부 있고 뒤에 이제 관리 대상 종목이 있는데, 저는 종목이 단가가 싼 걸 중심으로 선택을 하다 보니까 이 관리 대상 종목을 많이 건드렸어요. 그때는 뭐 가치 투자 있던 개념 자체가 없었죠, 저한테. 당연히 결과는 안 좋았겠죠. 뭐 경영학이 전공이긴 하지만 주식 공부는 전혀 없었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어느 정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PBR, PER, EPS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시험을 위해서 암기하는 공식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도 생각해보지도 않았어요. 뭐 정보, 지금처럼 인터넷이 많이 발달했었던 시절도 아니고 나운드리, 천리안, 하이텔 이런 게 메인인 통신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제가 접하는 거라고는 쉬는 시간 아니면 짬짬이 보는 중앙도서관 앞에 있는 신문 가판대, 신문 보는 데 있잖아요. 거기서 보는 신문 기사, 거기서 뭐 눈에 띄는 기사들 보고 맞춰가지고 종목 선정하고 이렇게 매수하고 매도하는 거, 그 정도였거든요.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정보의 비대칭은 너무나 심했고, 지금 생각해보면 완전 호구였죠, 호구. 그러다가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깨달음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기회가 있었는데, 남자들이면 누구나가 군대 가잖아요. 그래서 군대를 갔을 때가 제가 주식하고 나서 가장 수익이 높았을 때, 한 보니까 전역할 때쯤 되니까 평균 한 80%씩 났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제가 아무것도 안 했던 거죠. 군대 가기 전에 몇 개 찍어가지고 종목 샀더니 한 2년 조금 넘어가지고 계좌 보니까 수익률이 정말 놀랄 정도로 좋더라고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 전에 뭐 경제 기사 보고 뭐 나름대로 주식했던 것보다 수익률은 훨씬 더 좋았어요. 좀 나름대로 의미 있었던 경험이었죠. 근데 이 경험도 잠시, 주식이 약간 병적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약간 중독성이 있다고 해야 되나, 이게 약간 게임 비슷하게 돼가지고 근본적인 기업에 대한 공부는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하면 왠지 차트하면 주식, 이런 생각이 지배했었던, 이제 되게 어렸었던 상황이었죠, 그때가. 그러다 보니까 차트를 공부하는데 시간을 좀 할애를 좀 했었어요. 뭐 많이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누구누구 책, 누구누구 책, 뭐 어떤 지표들이, 보조 지표는 뭐가 있더라, 이런 걸 중심으로 공부를 했었는데, 결국엔 저희가 매매한 HTS에 보면은 대북 테마주 쭉쭉쭉쭉쭉, 대선 테마주, 뭐 문재인주, 박근혜주, 이명박주, 그리고 누구누구주, 줄기세포, 해저터널, 이런 테마주 중심으로 다 분류가 되어 있었어요, 저는 관심 종목이. 그러다 보니까 어떤 테마가 뜨면은 그 테마 중심으로, 구제역 뭐 하면은 구제역 중심으로. 운 좋으면은 수익률이 단기간이 많이 나고요. 운이 나쁘면은 뭐 수익률이 상당히 안 좋았어요. 이런 게 좀 많이 반복이 됐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제가 지금 주식 시작한 지가 이제 대학교 1학년부터 했다고 하면 한 20년 조금 안 되는데요. 보니까 저에게 정말 큰 수익을 안겨줬던 종목은 대형 무량주였어요. 그런데 그 군대에 갔다 와서 높은 수익률을 보여줬던 종목과 우량주 중심으로 매매한다는 거는 이 당시 때부터 이제 기준이 서기 시작했는데, 저한테 또 하나 또 이
변환점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됐던 계기가 STX예요. STX는 사실상 2007, 8년도 때 저한테 아주 큰 수익률을 안겨줬던 종목이었거든요. 거의 한 100% 정도, 1년 조금 안 되는 기간 동안 한 100% 정도 수익을 얻었었는데, 그때는 STX 조선, STX 엔진, 그리고 STX 페노션이 이제 상장이 되면서 연달아서 제가 거의 잭팟을 터뜨렸죠. 근데 지금 최근에 와서 보니까 이런 종목들도 시장에서 사라지는 걸 보고 무조건 장기 투자는 답은 아니다. 생각해보면은 그 당시 전자제품 업체 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 내노라는 기업, 싱크탱크, 대우 뭐 없어졌잖아요.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제가 주식을 오래 하면서 얻었던 결과는 뭐냐면은, 한국의 언론은 믿을 수 없다, 기관의 컨센서스는 정말 신뢰도가 이게 정말 가리지 않으면은 다 하기 딱 좋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베이스를 블룸버그, CNN, 파이낸스 타임스 같은 외국의 뉴스들을 먼저 접하고, 한국의 뉴스에서는 이걸 어떻게 다루는지를 역으로 봐요. 그 다음 또 제가 얻었던 교훈은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하거나 조사를 해서 얻었던 종목들에 대한 애정을 너무 깊게 가지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매도하고 나면은 돌아보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도 있는데, 그 종목들은 언제든지 배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배신은 경영자가 원튼 원하든, 아니 의도적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기업 환경 또는 경제적인 환경, 거시적인 환경이 그렇게 변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중요한 직원이 중요 기술을 빼돌렸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횡령을 했을 수도 있어요. 정부의 정책 방향이 지금 제가 매수했던 종목이랑은 맞지 않기 때문에 역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매수했던 종목들과는 무조건 신뢰하거나 사랑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결론을 얻었어요, 제가. 지금 하면은 뭐냐면은, 지금 2018년도 6월 22일 현재 거의 한 10년 이상 들고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보면 SKC 2009년도 매수하고, 원림 2009년도 매수했고, LG상사 2005년도, 그리고 LG우선주 2004년도 매수했다가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자는 심정으로 한두 주 가지고 있었던 게 지금까지 온 거야. 지금 보면은 평균 한 10년, 14년까지, LG우선주는 14년 조금 안 됐거든요. 보시면은 수익률이 304%, 280%, 179%, 420%. 근데 이게 최고 찍었던 시점은 대부분이 450% 이상이에요, 전부 다. 지금 LG우선주 같은 경우는 534%까지 찍었었어요, 2004년도 매수하고 나서. 그래서 저기서 저는 또 다시 확인하는 거죠. 이 종목들은 제가 영원히 팔지 않을 거예요, 죽을 때까지. 뭐 아들한테도 뭐 넘겨줄 생각이고요. 물론 이제 회사가 망할 때쯤 되면은 이 종목도 정리할 텐데, 지금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까운 게 LG 디스플레이가 정말 회사가 좀 사라질 수도 있겠다라는 지금 생각이 들어서 되게 조금 안타깝긴 해요. 근데 결론은 이렇게 쭉 매수했던 종목들 보면은 현재 평가 금액이 빵인 종목도 있어요. 0. 상장 폐지. 근데 이 종목들 공통점은 전부 다 코스닥 종목이에요. 코스피 종목은 여기에 표시는 안 했지만 수익률이 저조하거나 내가 샀던 가격 미만으로는 내려가긴 하더라도 진짜 엔간해서는 사라지진 않더라고요. 어떻게든 회사가 이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깨달음을 정리를 해보면은, 가격은 무조건 오른다, 물가처럼 계속 무조건 오른다. 그리고 그 모든 가치는 사이클이 있더라. 파동을 그리면서 움직이는 거죠. 바닷가 꼭지는 이 신도 모른다. 지금 싸다고 생각했던 게 미래에 비쌀 수도 있고, 지금 엄청 비싸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보면은 그때 정말 쌌구나. 제가 주식을 시작하고 5년, 10년, 15년까지 지금까지도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그때 삼성전자 샀어야 되는데, 그때 삼성전자 샀어야 되는데, 그때 삼성전자 샀어야 되는데, 나 시간을 되돌린다고 하면은 그냥 삼성전자
전재산 몰빵하고 지금까지 그냥 꾹 묵혀둘래라고 하는 얘기를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거든요. 근데 그 꼭지나 바닥은 누구도 모른다는 거죠. 그렇지만 내가 공부하고 노력하면은 지금의 이 가격이 정말 비싼지 아니면 정말 싼 가격에 시장에 나와 있는지는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즉 주식 가치는 회사만 망하지만 않으면은 언젠가는 그 가치에 수렴하게 되는 거고, 뭐 항상 공부하는 뉴스나 재무제표나 차트나 이런 것들은 이제 매매하는데 조금 거두는 거죠. 그리고 단타는 웬만하면 하지 말자. 순간적인 플러스가 날 수는 있지만 결국엔 마이너스더라. 그래서 저도 깊이 공부했던 종목들이 들어갔는데 운 좋게 단기간에 뭐 10% 15% 수익 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매도하고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점검해요. 아니면은 다시 그 가격이 내려왔을 때 다시 매수를 합니다. 유명한 애니메이션 그 만화 있죠? 슬램덩크. 강백호가 얘기하는 대사. 왼손은 거들 뿐. 그래서 저는 차트는 거들 뿐이라고 항상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전에 적용한다면은 주식은 숲도 보고 나무도 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뭐냐면은 거시 전반적인 흐름을 보고 대세 하락이 오면은 주식 개별 종목도 어떻게 뾰족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대세 상승이 오면은 대부분의 종목이 또 다 잘 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숲도 봐야 되고요. 그리고 그 흐름에 맞는 종목들을 볼 수 있는 나무들도 봐야 한다라는 거고요. 잔재주를 부리를 하지 말자. 무슨 얘기냐면은 테마주, 그리고 어떤 그 세력주, 동호회, 동전주, 급등주, 이런 거는 웬만하면 하지 말자. 아니 아예 하지 말자. 정말 내가 이게 하고 싶으면은 어차피 나는 게임을 하지 않으니까 PC방 가고 전자로시 가는 것처럼 그냥 내가 가진 금액에서 10%, 5%, 이 정도 수준에서 노는 수준으로 하는 거지, 이걸 가지고 내가 메인으로 운영을 할 생각은 전혀 하지 말자. 그 다음이 우량주 중심으로 매수를 하되 합리적인 목표 순위를 정해야 된다. 그리고 그 종목 수는 5종목에서 8종목, 정말 많아도 10종목을 넘기지 말자라는 게 제 개인적인 기준이에요. 이 합리적인 목표 순위이 없으면은 얘는 이제 올라갔을 때 제가 매도하는 타이밍을 스스로 이제 컨트롤하는 게 좀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매수를 하기 전에 웬만하면은 이 수익률 정하는 것도 좀 심도 있게 정합니다. 네 번째가 좀 주변에서 물어보면은 좀 제가 얘기를 해주는 방법인데요. 회사에 예상치 못한 악재가 와서 뭐 20%, 30% 주가 빠지는 경우 있죠. 계속 쳐다보면 정말 괴롭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봐요. 이 사람들이 근데 원하는 대답들은 그 종목 올라갈 거야, 이러이러해서 올라갈 거야 라는 대답을 듣고 싶어들 하세요. 하지만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회사는 정말 괜찮지만 수급에서 시장의 외면을 받으면 그 종목이 못 가는 거고, 이 종목이 정말 쓰레 같은 종목이라도 시장의 수급이 받쳐주고 누군가 큰 손이 들어오면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우량주 중심으로 매매를 하면은 언젠가는 그 기업 가치는 주식시장에서도 인정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어떤 단기 급락이나 어떤 큰 악재가 발생했던 경우 제가 하는 방식은 이래요. 뭐냐면은 우선 이 기업이 진짜 망할 건지 망하지 않을 건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요. 조사를 해요. 지금 이런 부분이 경기 사이클상 아니면 어떤 대규모 투자가 들어갔든지 이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는 좀 살아남겠구나, 아니면은 정말 이 회사 지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런 경우는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힘들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은 계속 살펴보다가 손절하고 나옵니다. 반등하는 타이밍 잡아가지고 마이너스 20%라고 해도 저는 털고 나와요. 그런데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면은 이 주식을 계좌로 옮겨요. 제가 항상 매매하는 계좌가 있는데 그 계좌 외에 보지 않는 계좌가 있거든요. 그 계좌로 주식 대체를 시켜버려요. 그 대체를 시키면서
보유비 중에 많으면 20%, 한 5%에서 10% 정도를 물타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잊어버려요. 한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회사가, 근데 신기한 게 시간이 지나면은 가치는 올라오거든요. 그때 다시 보고 매매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어차피 공부를 할 거면은 제대로 해라. 어설프게 하는 건 독이더라. 뭐 퍼가 낮네, EPS가 어떻네, PBR이 어떻네, 누구 어떤 매매 기법이 있더라, 3파 뭐 파동에 따라가지고 이런 뭐 어설프게 공부를 하면은 정말 이 시장에서 당하기 딱 좋거든요. 그래서 이왕 공부할 거면은 제대로 하고 자기만의 기준을 세우는 게 제일 중요하더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좀 딱 여기서 꼬집으면은, 합리적인 목표 수익률이 없으면은 투자가 투기가 되고, 그 기대는 탐욕이 되기 때문에 목표 수익률을 지정을 하고, 그 목표 수익률이 달성이 됐다고 무조건 매도하거나 아니면은 뭐 그렇다기보다는 목표 수익률이 달성됐을 때 객관적으로 다시 한 번 더 그 종목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삼으시면 되더라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기업들 중에서는 망하지 않는 기업을 찾고, 지금 가격이 이 기업 정말 저평가되어 있구나, 정말 싼 것 같아, 나는 이 종목 이 가격이면은 샀다가 얼마 정도까지는 내가 참고 기다려 보겠다 라고 하면은 그런 종목을 찾아서 목표가를 지정하고 매수 후 기다리는 방법으로 저는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한다는 거는, 제 기준에서 공부를 한다는 거는 좋은 종목을 선별을 해서 그 종목이 주변에서 어떤 얘기를 떠들더라도 제 심리적인 동의 없이 끝까지 가져갈 수 있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저는 주변에서 어떻더라 저떻더라 그런 얘기들이 제 기준에서는 그래 그렇게 바라볼 수는 있지만 다시 한번 더 검토해 볼게, 이렇게 검토의 기회는 될 수는 있지만 기본적인 그 기준에서는 흔들림이 없는 거죠. 이게 종목에 사랑하는 것과는 좀 틀려요. 종목을 맹신적으로 사랑한다는 거는 이유 없이 근거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종목을 추정하고, 가격이 떨어지면은 물타기 하고, 좀 더 떨어지면은 또 물타기 하고, 또 언젠가는 오를 거야, 그렇게 하는 게 종목과 사랑에 빠지는 거고요. 종목에 대해서 공부하고 선정하고 기다린다는 얘기는 최대한 제가 그 수많은 데이터랑 근거랑 이런 방법들을 가지고 그 종목을 선정을 했으면은, 이 근본적인 그 기준에서 흔들릴 만한 어떤 대규모 악재라든지 뭐 어떤 그 뉴스가 없는 한 기다릴 수 있게끔 가져가는 그런 이제 기준을 세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제가 볼 때는 좀 달라요, 미묘하게.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자분들 모두 주식 투자의 길에 꽃길만 있기를 기원합니다. 예, 머니 스나이퍼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그리고 다음 새로운 소식을 기다리신다고 하면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